네, 안녕하세요. 권현입니다. 어저께 제가 처음 이렇게 야외에서 촬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진 하나만 딱 띄워놓고 이렇게 촬영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도 아무도 없고 해가지고 그래서 조금 아쉬웠었는데 그때는 뭐 또 마침 또 라운딩 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는 좀 저녁 시간대에 촬영을 했던 거여서 그랬고 오늘은 지금 일요일 아침에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라운딩 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제 영상을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카트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이거 좀 지겨우실 것 같긴 한데 오늘은 뭐 당연히 종목 얘기나 투자 얘기도 많이 하겠지만 좀 오늘은 좀 편안하게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지금 새소리도 들리고 있는데 새소리도 담고 싶은데 제 마이크가 좋지는 않아가지고 잘 들리시나 모르겠네요. 잠깐 한번 가만히 있어 볼게요. 잘 안 들리시죠? 이 골프 치시는 분들 보시면 저는 참고로 모든 투자는 현실과 지갑과 이런 소비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 이런 굉장히 저도 역시 골프를 치면서 이 코로나 때문에 본격적으로 더 많이 치게 된 것 같은데 이렇게 골프를 많이 치고 스크린 골프도 많이 치죠. 주변에서 굉장히 스크린 골프도 많이 치고 완전히 골프가 대세 스포츠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투자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골프존이라든가 골프존 매출도 굉장히 많이 늘었죠. 왜냐면은 골프 한 게임 할 때마다 이렇게 골프존에다가 1,500원인가요? 이렇게 정기적으로 쌓이게 되는 구조죠. 그래서 골프존도 좀 샀었고 많은 수익을 거두고 뭐 단기 투자할 것은 조금 노이즈가 있었죠. 해외 사업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확실히 있어서 어느 정도 수익을 거두고 나갔는데 저는 뭐든지 제가 눈으로 보고 주변에서 소비를 하고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으면 투자를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뭐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고 제 연령대는 주변에서 하는 분들도 많이 없었고 물론 최신 기술이고 미래 트렌드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매출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쉽게 투자를 하지 않는 그런 성격이기도 합니다. 이분들 어느새 하고 있네요. 한번 퍼팅 한번 보고 편안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퍼팅을 못해요. 다른 거는 그나마 괜찮은데 제 기준에서는 나이스 퍼팅. 저 정도면은 저 2m 저 가까운데 보통 이제 오케이 거리가 퍼터 길이죠. 1.1m 조금 넘는 길이고 그 부분에서는 이제 컨시드를 받아서 안 쳐도 되고 이렇게 넣는 걸로 인정을 해주는데 저 2m 거리가 굉장히 어렵죠. 한 뭐 반도 잘 못 넣는 것 같아요. 저게 굉장히 스코어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 참조로 다 아실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뭐랄까요, 이 영상들을 보게 되면 요즘에 며칠 또 하루 이틀 장이 빠졌잖아요. 그러면은 또 구독자가 줄어요. 또 막 진짜 예를 들어서 주가가 화랑기죠. 그러면은 구독자가 많이 늡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하루하루 그렇게 제가 일일 시황 같은 것도 많이 하지만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주가에 연동이 돼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저는 오랜 기간 동안 특히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며칠 사이에 또 장이 좋으면 며칠 사이에 이렇게 또 구독을 해주시고 하는 거 보면 감사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아쉽기도 합니다. 뭐 3%도 그건 마찬가지죠. 이런 주식 호황기나 이럴 때는 굉장히 많이 늘죠. 네, 그런 부분은 항상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더 밖에서 좀 편안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또 해보고 싶지만 또 지루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원소재 값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최근 니켈, 리튬 이런 가격들이 워낙 폭등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워낙 폭등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하루에 몇 배씩 오를 정도로 200%씩 오를 정도로 막 그때 급상승기도 있었죠. 물론 선물 가지고 원자재 풋옵션과 선물 간의 그런 세력 간의 그 다툼으로 인해서 오버슈팅 된 것들이 있지만 그 이후에 조금 좀 전쟁도 좀 소강 상태가 되고 좀 안정화됐죠. 그래서 요즘에 원소재 값이 좀 많이 내렸습니다. 예전에 많이 올랐던 거에 비해서. 그렇게 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될까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양극재 소재 같은 경우는 이 판가 저거 공이 초록색 공이 좀 전에 똑 떨어졌습니다. 양광볼 이쁘죠? 양극재 같은 경우는 판가 전가를 다 대부분 이제 에코프로베인 같은 경우는 분기로 전가를 했었고 LNF는 월 단위로 좀 잘 계약을 했었고 그래서 판가 전가를 잘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판가도 계속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만큼 매출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죠. 물론 약간의 이연 판가 받는 것과 그런 원재료 사오는 값의 시차는 있을 겁니다. 다만 그래도 양극재는 모든 금속 소재 대표 금속 소재들 다 니켈과 리튬을 가지고 있는 망간도 그렇고 그래서 판가 전가를 굉장히 잘 받아와서 매출액이 늘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또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던데 그러면 매출액이 조금 줄어들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어느 업체가 수혜를 받느냐 이게 그러면은 셀 업체가 수혜를 받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OEM 업체랑 OEM 업체들은 예를 들어서 배터리를 이제 한 2천만 원에 하던 거를 한 3천만 원에 한다고 봐요. 큰 것을 기준으로 보면은 모델 X 같은 거 배터리가 3천만 원 됐어요. 그러면은 원자재 값만 해도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받을 수 있는 가격인데 마진 받아서 3천만 원 받아야 되는 그 수준의 원자재 가격인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좀 떨어져서 2,500만 원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그렇게 소비자 가격을 쉽게 내릴 것이냐, 한번 올렸던 것들을 그렇게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500만 원 부분에 있어서 룸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OEM 업체에서들은 이 소재 회사들은 그만큼 이 판가 연동이 되니까 소재와 그렇게 매출이 줄어들지만 이익이 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이런 OEM 업체나 최종 셀 업체들은 어느 정도 올렸던 부분 소비자한테 전가했던 부분을 어느 정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과자 같은 거 가격 인상 같은 경우 식품 가격 인상하면은 어려울 때 판가 전가를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원자재 값이 내려가면 그 이득분을 가장 많이 취해가는 그 업종으로 그렇게 수혜를 받곤 하죠. 그런 것처럼 이 배터리 가격이 쉽게 내린다고 해서 그런 소비자 가격을 쉽게 내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OEM 업체나 셀 업체들이 어느 정도 어느 순간이 오면 물론 이게 이 원자재 값이 또 내렸다가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또 우상향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쉽게 못 올릴 겁니다. 그렇게 안 내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분명히 OEM 업체들이나 셀 업체들은 마진이 더 늘 것이다. 이 소재 업체들은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겠지만 매출액은 좀 줄어들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1분기 때가 사실 기하급수적으로 1분기, 2분기 때가 2분기 초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매출은 늘었지만 이 경쟁력과 상관없이 매출액 자체가 파이가 늘었지만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매출액 업요인은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요. 또 새로운 분들이
라운딩을 하러 그린에 올라오셨습니다. 이분들은 제가 잠깐 방송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니까 원시키는 분들은 없고 다 그래도 그 주변에 계십니다. 한번 쳤습니다. 저 항상 어프로치는 좀 짧게 쳐서 그 앞에 딱 떨어뜨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좀 근데 굉장히 분명히 이런 것들이 보이긴 하지만 이게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LG화학도 결국은 지금 인정을 받고 있지만 이게 굉장히 타이밍이라는 게 어렵죠. 첨단 소재 부분이 그렇게 어, 인정을 못 받다가 최근 저도 뭐 당연히 그 부분을 보고서 좀 일찍 들어간 편이긴 하죠. 굉장히 많이 내렸다가 요즘에 다시 또 이렇게 인수도 하고 하면서 첨단 소재 매출액 부분도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잘 나오고 수직 계열화에 이룰 LG 에너지 솔루션의 후방 산업을 책임져 줄 이런 확실한 소재 업체라는 것들이 인정이 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거 보면 주가는 사실 저점을 좋은 가격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확신 전제와 확신이 있다고 하면은 주기적으로 좀 내려도 계속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좀 줄이면서 이 수량을 모아가는 작전으로 하게 되면은 결국은 승리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통찰력이 있다고 하면 결국은 좀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저희들한테는 시간이 또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 시간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오면은 또 인정을 받는다. 주가도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식을 먹으러 가자고 가족들이 해서 좀 있으면 또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타이밍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 LG화학도 엔솔 지분 같은 경우도 거의 90%에 육박할 정도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죠. 이런 부분은 지금 팔지 않는다고 했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일정 지분을 팔고 어느 기업을 인수를 하려고 할 겁니다. 요즘에 뭐 또 나왔던 인수 매물로 나왔던 뭐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어느 정도 지금 시장이 무르익었을 때 일진 머티리얼스도 그렇고 매도를 엑싯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첨보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은 이런 양극재 회사들은 지금 여러 업체들이 플레이어들이 많아요. 지금 저희 국내 업체에도 4개가 있고 유미코어도 있고 또 일본 업체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은 이 플레이어들이 많다고 해서 문제는 아닙니다. 양극재 회사들이 굉장히 많지만 거기에서도 하이니켈 양극재의 극단을 달리는 업체들은 분명히 차별화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아예 플레이어 자체가 없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게 첨보의 전해질 쪽인데 전해질은 뭐 중국의 한 업체하고 지금 첨보 정도밖에 그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또 부각이 되겠죠. 왜냐면은 이 하는 대로 그대로 매출이 업되고 이익이 올라가는 구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확실히 좀 더 구조적인 이런 저희가 뭐 세부적인 그런 업황은 개미들로서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으로 좀 안정되어 있는 소재의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말씀드렸듯이 양극재가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되면 그런 LG화학 같은 애들이 좀 더 부각이 보급형 양극재 수직 계열화에 앞서 있는 이런 업체들이 좀 더 부각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음극재 쪽으로 지금 부각이 될 것이고 충전 속도 이런 것들의 그 과도기에 탄소 나노튜브를 하고 있는 CNT 첨가제를 하고 있는 나노신 소재가 굉장히 부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저도 뭐 리포트를 읽었었고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나노신 소재가 주가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런 부분처럼 이런 흐름은 분명히 어느 정도 그려져 있지만 그 시기를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많은 것을 다 먹을 수는 없다.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포스코 케미칼도 장기적으로는 가겠죠. 근데 어느 정도 제가 타이밍을 딱 맞춰가지고 LNF나 에코프로빙에서 옮겨가지고 포스코 케미칼을 먹기에는 또 언제 또 오를지 이 원자재의 그런 강점들이 부각을 받을 시기가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맞추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는 너무 포스코 모기업의 원자재에는 포스코 모기업의 좀 더 강점을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포스코 케미칼보다는 철강 업체 거기에서 많이 그런 광산 지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소재보다는 또 그렇게 원자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면은 그렇게 철강 쪽에도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요즘에 조금 다시 또 내려왔죠. 이런 반토막 리포트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삼성의 SDI는 굉장히 보수적이다. 확실히 이런 그 세계 초일류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불 이슈가 확실하게 없어지는 때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 4680 배터리에도 납품 가능성이 사실 조금씩 부각이 되고 있죠. 이게 이렇게 대량 어느 정도 기술이 되게 잘 치셨네요. 우와 아니네요. 대량 생산 초인류 기술이 4680 배터리 같은 것들이 안정적인 기술이 확보되고 나서 그것에 집중이 되면 한 번에 이렇게 붐업을 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지수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시장에서도 한번 나왔듯이 얘네들은 유상증장 같은 것들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자회사 상장을 한다든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EV 에비타 현금 창출 능력으로밖에 지금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대삼성이지만 이런 부분은 또 워낙 또 시장에 눈치를 또 많이 보는 기업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전고체나 이런 미래 기술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한 번에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은 이렇게 승부수를 던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4680 배터리의 납품을 삼성에 했을 때 원통형이 워낙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익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순간이 오면은 확신이 다시 오게 되면 어느 정도 플레이어들이 좀 더 정리가 되고 어느 정도 시장이 눈에 보이게 되면 본격적으로 뛰어들까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시장을 한번 계속 잘 봐야 됩니다. 시장의 움직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네. 어느 정도 또 20분이 또 되네요. 제가 또 아침을 먹고 촬영을 하든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조용히 좀 그런 종목에 대한 얘기보다는 뭐 이런저런 생각나는 대로 대본 없이 제 스타일대로 한두 마디씩 툭툭툭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뭐 너무 이렇게 급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투자 하루 종일 그 투자 막 종목만 보고 있으면 거의 막 기분도 굉장히 업다운 되죠. 저도 옛날에는 요즘에도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시황을 또 저도 좀 요즘에는 많이 보고 있어서 워낙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높낮이를 보면은 하루에 기분이 거기에 많이 이렇게 매몰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오를 때는 집에 기분이 너무 좋고 뭐 하루에 뭐 1억씩 넘어갈 때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멘탈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된다. 저희는 장기 투자자다. 다만 요즘에는 그렇게 그 리세션에 대한 우려가 많기 때문에 폭락에 대한 이슈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계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드시지만 이런 주말 같은 때는 사기고 해야지 장기 투자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따 저도 식사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